근데 이 막은 또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막이 시작하면 루시가 이제 부활해 가지고 신나 가지고 피를 맛봐 가지고 이제 애가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예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바네싱 박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루시를 잡아 가지고 아더에게 직접 루시를 위해서 죽여 달라고 말을 해요. B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갓 결혼한 신랑과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면 죽이실 수 있겠어요? 직접 자기 손으로? 어우, 못 죽이죠. 근데 하필 또 루시가 아더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딱 바꿔 가지고 아더가 너무나 잘 알던 톤으로 "아더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잖아. 우린 함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우 같은 거. 너무 진심 표독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표정 이거는 그 청취자 여러분 봐야 되는데 여우 같은 것, 구미호 같은 것. 근데 오히려 관객분들 중에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도 그냥 신혼인데 물려 가지고 영원히 살면서 좀 즐기지." 뭐라고 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를 잡기 위해서 바네싱 박사가 미나에게 "우리 함께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이야기해요. 미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드라큘라 박사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미나가 조나단 선임이었던 미쳐버린 램필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램필드 변호사가 완전히 미쳐 있다가 일말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미나에게 경고를 해줘요. 당장 멀리 떠나라. 왜냐면 드라큘라 백작은 언제라도 당신을 찾아갈 수 있다. 근데 미나가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굉장히 힘들다고 했음에도 갑자기 드라큘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둘이 또 하룻밤을 보내요. 미나가 심지어 적극적으로 드라큘라가 자기 가슴팍을 열어주면 그 가슴을 직접 자기가 물어요, 자기 입으로. 너무 이런 적나라하신데요? 아 이것도 적나라한가요? 사실 많이 순화를 한 건데. 사실 이 관람가가 이게 맞나 싶어요.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대극장 뮤지컬이 있었나. 끊임없이 나옵니다. 와. 그래서 아무 좋아하시나 봐요, 관객분들이. 지킬 앤 하이드보다도 더 자극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마라맛이라고 하죠. 그 마라탕처럼 정말 끊임없는 자극을 주는 뮤지컬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마라 맛이라고 하나요? 네, 마라맛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마라탕 어, 맛처럼 이제 정말 강하다, 이 작품이. 아, 중독성 있다는 뜻이죠. 아, 마라가 되게 맵고 짜지만 중독된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미나가 드라큘라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뱀파이어가 될 것 같으니까 바네싱 박사가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둘을 막고 드라큘라와 직접 대적을 합니다. 싸우다가 드라큘라 백작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바네싱 박사는 미나에게 완전히 최면을 걸어서 드라큘라 백작이 어딘지 알아내기로 하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신기한 게 미나와 드라큘라 백작이 같은 넘버를 서로 연달아서 부르지만 드라큘라 백작은 무대 꼭대기에 관에 매달려 가지고 넘버를 부르고 미나는 무대 완전히 아래에 앉아 가지고 최면에 걸린 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2 층에 앉아도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1 층에 앉으면 진짜 목이 꺾여졌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음, 신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드라큘라 백작이 배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드라큘라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드라큘라의 성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드라큘라를 쫓아가려면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바넬싱 박사랑 드라큘라가 치열하게 대결을 하는 마당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넬싱 박사의 아내였던 줄리아를 드라큘라 슬레이브로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음, 드라큘라에게 "너는 평생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를 거야." 드라큘라는 400 년을 넘게 미나를 사랑했지만 그 말에 갑자기 정신을 차려요. 진정한 사랑? 자기가 미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뭘까? 음, 뱀파이어로 살면서 흡혈하고 도망 다니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미나를 위해 죽으면 드라큘라가 죽어버리면 드라큘라의 피를 마셨던 미나의 저주가 풀리거든요. 미나를 위해 죽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구나.' 하고 이제 미나의 손에 칼을 주는데 키스를 하면서 자기를 찌르게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초연 때는 그렇게 넘버가 길지 않았고 순식간에 막 죽지 않아요? 순식간에 확? 정말 이 줄거리가 원작 소설에서 각색을 한 영화판을 짬뽕을 시켜 가지고 일부를 2 시간 반을 축약을 한 뮤지컬이기 때문에 정말 음, 스토리들이 잘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저도 드라큘라에는 이해를 가겠는데 미나의 음, 서사에 완벽하게 공감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가 내가 원래 너랑 결혼했었다고 나타났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던가.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결혼을 해놓고 나서 안 되겠다고 돌아가는 게 완전한 공감이 어려우면서도 또 배우님들이 서사를 쌓아가지고 열심히 미나가 아니라 엘리자베스였다는 걸 쭉 관객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시면 펑펑 오열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우님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나 역할의 배우님들이 굉장히 지금 쟁쟁한 배우님들을 캐스팅하게 됐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울잖아요. 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동의 핵심이 음악 아닐까요? 음악? 음악 때문에 모든 관객분들이 다 이걸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음악에 설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나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멋들어진 노래를 부르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참 그러네요, 진짜. 재밌네요. 그동안 예를 들면 조나단 하커라는 캐릭터가 지금까지 대극장 뮤지컬의 클리셰로 인하면 오히려 미나 머레이가 남성 캐릭터고 그 때문에 희생당하는 조나단 하커가 여성 캐릭터였다면 이게 성별이 반전이 되니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육체까지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마침내 내어주고 희생하는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라는 점, 그 점이 조금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연에서만 돋보이는 무대 미술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 정말 저는 오히려 넘버도 넘버인데 무대가 이 무대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사랑을 받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무대가 굉장히 화려한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초연은 예술연당 오페라 극장, 재연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었다가 사실 또 근데 그 전에 원래 샤롯대에서 전부터 올리려고 했다가 공연을 한번 다른 작품으로 바꾼 적도 있고 미룬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샤롯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무대 때문에 지방 공연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다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셨는지 10주년이 돼서 처음으로 지방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크기 때문인지 흔히 지방 공연하는 극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는 작품이 아니고서야 최근에는 대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는데 대극장 뮤지컬이 대전에서 일주일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도 뭐 드림 시어터나 소형 시어터가 아니라 오. 정말 보시면 배우님들 기량이야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유명하신 배우님들이고 무대가 정말 재밌기 때문에 어느 캐스팅으로 보셔도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토리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이라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막장 같은 이런 요소들은 저희가 맞아요.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한 굴곡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저희 영상의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계시는 최서연 배우님이 또 루시로 이미지 변신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램필드 역할에는 저희 조지 고든 바이런 커버해주셨던 김도하 배우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를 잘해주고 계셔서 음, 두 분 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대극장에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이 램필드가 원래 초연에는 거의 앙상블로 분류가 됐었는데 관객분들이 하도 램필드 앙상블 아니고 매 공연마다 성대를 혹사해가고 바락바락 연기를 해가면서 공연을 하는데 램필드 좀 챙겨줘라 해가지고 비중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 램필드 역할을 초연에는 문태유 배우님, 그때는 이승원 배우님이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오히려 이 드라큘라라는 작품에서 램필드가 제일 많이 보인다. 왜냐면 램필드가 오프닝을 장식하거든요. 램필드 넘버가. 그리고 마스터송에서 완전히 하이노트 샤우팅을 램필드가 해요. 거의 여자 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음을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인데 마침 또 저희랑 연관이 있는 배우님들이 등장하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다음에 정선아 배우님이 초연에 이어서 10년 만에 다시 이 미나 머레이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초연 때는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하셨던 거고 물론 가창력이 워낙 그때부터 유명하셨고 최전성기인 위키드를 하차하시면서까지 출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본인도 프레스코에 언급하실 정도로 조정은 배우님이랑 정선아 배우님 지킬 나이드에서 루시랑 엠마 전혀 정반대 이미지가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고 많은 마니아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If I Had Wings라는 극한의 넘버를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입시곡에서 여자들한테 빠른 곡 불러라 하면 이제 그 곡을 다들 들고 와가지고 금지곡 시켜야 된다. 아무도 그만큼 못 불러서 성이 안 찬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 사이에 그러셔서 이프덴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1막 초반에 그 쉬 넘버를 들으실 때부터 완전히 폭풍 오열을 하셔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진짜 눈물 콧물 반짝반짝 미스트를 잔뜩 뿌리신 것 마냥 저는 진짜 배우님을 10몇 년 넘게 팬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하고 여주연상을 받은 이프덴조차도 이렇게까지 오열하시지 않았거든요. 와. 막 얘기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다시.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을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공연 실수가 이제 거의 제가 세미막공을 봤는데 그때도 음향사고가 7번이 나가지고 김주수 배우님 팬분들이 항의를 진짜? 하셔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어머. 왜 네,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20% 환불을 얻어내셨어요. 그 단결력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게 그렇게까지 항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사과조차도 안 할 정도로 아쉬웠던 10주년이었다. 다음에라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신춘수 대표님, 개집이 잘 될 테니까 좀 챙겨주세요. 아니, 이거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것만 들어보시라. 좀 들으세요, 이러면서. 좀 챙겨주세요. 정말 항의하실 때 나중에는 첫 공연부터 있었던 모든 무대 사고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어디 조정만 프로듀서님한테 다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항의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마이크로 공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조용히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뒤에 사람들은 사과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커뮤니티랑 트위터랑 지금 이렇게 말했다 그걸 보고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단결력으로 얻어내신 뱀덤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었습니다. 드라큘라의 평점은 별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에요. 무대랑 음악은 5개고요. 스토리가 중화시켜서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서사에 보강을 한 거예요. 한국 버전이 거의 최종 버전 싶을 정도로 브로드웨이 원작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토리에 뭔가 개연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뭐 대극장 뮤지컬에서 아까 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을 찾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관객들이 온전히 공연해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공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